개인 소비 지출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인 소비 지출과 소매 판매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들, 그러니까 소매점, 예를 들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이제 소매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판매하는 그 판매 대상 제품의 판매 실적을 갖고 집계하는 거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소비 전체 75% GDP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한 30% 정도밖에 설명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 개인이 소비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실제 데이터를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인이 쓴 돈의 총액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보고 이 미국의 소비 시장을 가장 후행이든 동행이든 선행이든 선행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소비가 얼마나 탄탄하고 견조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지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단연코 저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아까 설명드린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를 나타내는 누적 총액 그래프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개인 소비 지출 PCE 그래프인데 실제 소매 판매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아까 오른쪽 왼쪽 그래프에서도 월별로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PCE 같은 경우는 물론 얘도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중장기 트렌드를 보시면 아주 견조하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다른 그래프를 빗대서 설명드렸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저희가 올해 미국 경기를 전망을 할 때 생각보다 견조할 거고 오더라도 슬로우 다운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이 되는 그래프 중에 하나고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페이지부터는 금융 부분에서 경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지표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는 내포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좀 인식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보통 단기 채권에 투자할 때보다 만기가 더 긴 채권에 투자할 때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리차는 당연히 플러스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긴 채권에서 짧은 채권의 금리를 뺀 거니까. 그런데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게 단기 금리가 더 높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저희가 볼 때 좀 근거 없는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보통 이 산업 경제 구조에서 경기가 돌아가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수혈 역할을 하는 유동성, 다시 말하면 자금, 돈이겠죠. 그 자금을 융통해주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어디가 합니까? 은행권이 하죠. 근데 은행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우리가 돈을 맡기면 단기 금리로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맡긴 돈을 가지고 기업 대출을 통해서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수취를 하고 그 받은 장기 금리 중에 우리 같은 저축자들한테 단기 금리로 낮은 금리를 주면서 예대마진을 먹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은행이 과거에는 기업 대출이라든가 산업의 그 유동성 제공 역할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구조 하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살펴볼 텐데 어떤 이유로 해서 역전이 되게 되면 은행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금리가 낮아지고 오히려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내줘야 되는 단기 금리가 더 비싸지면 수익이 역마진이 나겠죠. 이러기 때문에 그 금융권의 어떤 수익의 악영향이 산업에 악영향을 주면서 연결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패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경제의 어떤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전적인 역할을 했던 금융권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통계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 유동성 제공해주는 역할의 비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왠고하니 저도 근무를 했었지만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회사들에서 그 프라이빗 뎃 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상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께서 흔히 접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기업들한테 자금을 바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권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상품이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인데 그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자금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쉐어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은행의 역마진이 낮다고 해서
이 경제 산업 쪽에 악영향이 클 거다라고 하는 건 약간 억측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펀더멘털이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은행들의 유보금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미리 좀 준비해두는 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상황이라든가 가계 상황, 뭐 은행권 할 거 없이 국가가 나서서 이 채산성이라든가 재무 건전성을 굉장히 강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SVB 은행 같은 이런 문제가 다소 생긴다고 해도 금융권 전반에 걸친 어떤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번진다든가 경기가 푹 가라앉는 체질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공사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경우에서 보셨듯이 3월 15일 날인가요? SVB 은행이 파산 선고를 하자마자 이틀 있다가 일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예금자 전액 보호를 다 해주겠다. 그리고 유동성이 필요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BTFP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다만 채권 투자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채권들에 액면가대로 대출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신속한 정부 정책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마진이 낮다고 해서 은행권이 수익이 안 좋아지고 그게 다시 이 산업 경제 부분에 자금 제공 역할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거다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 빈약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말 그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것이 뭔가 이상 현상이고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몇 가지 논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단기 금리차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과거 한 10번 정도의 뭐 이 그래프에서는 다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 중에 한 4-5번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있다가 항상 경기 침체가 왔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험적으로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최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보세요. 작년 3월 달부터 페드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고자 해서. 그런데 금리를 좀 지속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국면에서는 경기가 그렇게 급박하게 많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러나 작년처럼 금리를 아주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는 경기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정책 금리에 따라서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경기에 대한 예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길게 투자를 할까요? 당장 단기에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길게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묻어놓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 대한 수요가,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길게 묻어놓을 생각을 할까요?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겁니다. 단기에 자금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가 플러스가 쭉 유지되는 게 최근에 경기 전망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전망이 안 좋게 되니까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는 것이고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논리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 3월 달에 정책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밀려 올라갔죠.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장기 금리 수요하고는 상관없이 이 장기 금리라는 것도 경기 전망에 의해서 영향도 받지만 정책금리 수준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전만 해도 10년물 지표금리가 0.25% 수준에서 작년 중반 몇 프로까지 올랐을까요? 뭐 한 3%, 4% 가까이 10년물 금리가 밀려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발행하는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 중에 채권. 그런데 10년물이 지표금리인데 10년 동안 자금을 묻어두니까 1년 반 전에는 0.2%밖에 금리를 안 주더니 한 3% 이상의 금리를 준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와인하시겠죠. 얼마나 좋은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전망과 상관없이 이 미국의 장기 국채에 자금이 더 몰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저희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장기 금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역전이 되는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 정도의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8월 1일 현지 시간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살짝 다뤄보죠. 지난 2011년 8월 달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책정한 역사 이래 최초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뭐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난 8월 1일 날 피치가 또 두 번째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이미 그 시장에서는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국가 신용 등급과 같은 어떤 대형 악재로 보이는 이런 재료가 터졌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그때그때 캐치를 하셔야 이게 앞으로 더 뭐 주식시장이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크게 흔들릴 건지 살짝 흔들렸다가 정상으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가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자 전망을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시장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지표라고 하는 몇 가지를 좀 간단히 언급을 하죠.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10년물 지표금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US 달러가 있을 것이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서 보시는 CDS, 참고로 미국 국가의 CDS 프리미엄 그 금리는 5년물이 지표금리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최근 것까지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국가 신용 등급 이 오른쪽 끝에 이렇게 하늘 높이 스파이크 했다가 쭉 떨어지는 이 부분이 5월 달에 있었던 국가 부도 사태였을 때 아주 천정부지로 쏟았다가 다시 쭉 급하게 안정화됐죠. 자, 그러면 이 5년물 CDS라고 하는 게 8월 1일 날 피치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으면 적어도 상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안정돼 있고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일 그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원래 빠졌어야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으면 수요가 더 많았을 거고 그럼 금리가 빠져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8월 4일 기준으로 그저께 금요일 기준으로 23bp가 떴습니다. 참고로 미국 국채 지표금리,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떴다고 하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또는 향후의 경기가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걸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뭐 인하시켰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 그런 그 이벤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JP모건에 저도 근무했었습니다만 JB 나이먼 회장이라든가 여러 구루들이 나와서 좀 코웃음 쳤죠. 뭐 리디큘러스한 의사결정이다.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의사결정인지 이해가 안 된다. 저희도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등을 시켰는데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더 좋은 나라 9군데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호주입니다. 물론 이 나라들 훌륭한 나라들이고 좋은 나라들이죠. 그러나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높다는 게 여러분께서는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선행지표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설왕설래가 많은 곳이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경기의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앵글로 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 유튜브라든가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도 한두 번 기회 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가장 첫 페이지에서 제가 경기가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으로 나눠서 테이블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주식시장이 선행지표 역할은 하겠지만 결국은 뭘 반영하는 겁니까? 어떤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겠죠. 그 논리처럼 한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는 그 나라의 경기, 다시 말하면 산업 펀더멘털을 반영을 합니다. 선행이고 후행이고 이걸 떠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크게 얘기하면 금융경기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기에 수렴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또는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내는 것은 아주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죠. 1980년대 이후에 S&P 500과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같이 그려놓은 거고요. 2000년 이후에 S&P 500 주가지수와 미국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여준 겁니다. 앞선 여러 개 그래프에서 어떤 트렌드 또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검증하는 그래프가 과연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보시나요?
뭐 조금 작게 들어가면 주가 지수가 업앤다운을 할 때마다 그 분기별 GDP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세를 우리가 찾는 거 거의 의미가 없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움직임을 경제 흐름 전망에 투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자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장기로 보나요? 단기로 보나요? 단기 주식시장을 주로 많이 보죠. 단기 주식시장은 경제 펀더멘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영향보다는 훨씬 더 큰 가능성 또는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외부 변수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투자 심리라든가 뭐 단기 호재 또는 악재, 그리고 유동성의 변수. 뭐 유동성의 변수라고 하면 금융기관 상황이라든가 뭐 금리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전쟁, 하다못해 엘니뇨 등을 포함한 기후,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을 경기 펀더멘털, 경기 성장과 침체 이런 걸로 바로 대입시키는 건 굉장히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트렌드가 사실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대응 못합니다. 저희 하우스도 개별 종목을 투자하지 않고 ETF로 투자하고 매크로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의 히트레이쇼, 다시 말하면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인 것처럼 단기 전망보다는 주식이 결국은 중장기 흐름 트렌드를 파악해서 길게 투자를 하는 것이 자기 자산을 증식시키고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 하나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는 거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 드리고,